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는 더그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대만 해운선사 에버그린이 발주할 컨테이너선 24척을 삼성중공업이 수주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버그린의 16,000TEU급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24척 발주 조선소로 삼성중공업과 일본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가 최종 압축되며 수주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거죠. 가격은 척당 1억 7,500만 달러 이상으로 총 40억 달러인 약 5조 3,44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더불어 스위스 메디터 레이니언 쉬핑, 줄여서 MSC 또한 한국과 중국 조선소를 상대로 신조 논의를 펼치고 있어 기대감이 한층 더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선사인 MSC는 더 많은 신조선 확보를 위해 아시아 조선소의 컨테이너 신조 발주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MSC가 원하는 선박은 8,0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새로운 시리즈를 위해 한국과 중국의 야드에 접근했다는데요. 신조선은 액화천연가스와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선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내 경제성장 동력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조선업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찬스, 이정한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제기되고 있죠. 사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조선업의 하강기, 특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해운업 수주 같은 것이 줄면서 조선업의 하향기였고요. 근데 이제 2020년부터 신규 선박의 수주, 특히 LNG선을 기준으로 한 어떤 신규 선박의 수주가 늘면서 슈퍼사이클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EU 존에서 선박에 대한 탄소 규제를 강화하죠. 원래는 이제 국가 간의 운영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같은 공간을 가장 넓히고 많이 실을 수 있게끔 구조를 하는 게 중요하지, 엔진 같은 것을 친환경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을 안 썼거든요. 또 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간을 넓히는 것이 기존 전략이었는데, 이제 친환경, 탈탄소화하면서 선박에도 친환경 기술, 탄소를 내지 않는, 탄소 에너지 쓰는 기관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쓰는 기관, 그리고 탄소를 없애는 기술들을 같이 넣도록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LNG 선박,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슈퍼사이클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업 사이클이라는 게 좀 길어서 보통 10년까지도 보는데, 10년 동안 하강했으면 10년 동안 상승기가 오는 게 아니냐 라는 논의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요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큰 틀의 논의는 중소조선업, STX라든지 이런 데들이 지난 불황 10년 동안 경쟁력을 좀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서, 지금 대형선사들은 LNG선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나가고 있고, 친환경 선박 개발에도 많이 나서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모두가 다 커야 조선업이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대체하기는 좀 부족하다.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또 높긴 하지만 반도체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를 완전히 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수주가 되고 조선업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GDP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주력 산업이라면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인데, 두 분야가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죠. 일단은 반도체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큰데, 중국의 리오프닝이 늦어지면서 수출이 좀 안 되고 있고, 수출이 안 되니까 경기가 하강하고, 반도체를 만드는 원자재 가격 같은 것도 약간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는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분화에 있어서 가장 혜택을 보는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기차 같은 것들이 미국에 팔 기회가 많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우리나라 전기차가 진입하기에는 중국 차들의 가격 경쟁력에 비해서 너무 밀리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들은 상당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서 이제 중국 차들을 전기 배터리 같은 것들을 의존성을 낮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 그런 글로벌 공급망 수요에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의 원료들을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이런 노력을 펼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같은 분야는 바이든이 이미 계획을 세웠듯이 2032년에 신차의 3분의 2는 전기차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듯이 상당 기간 동안 좋을 것을 예상하고요. 반도체 역시 이제 리오프닝이 좀 되고, 지금 AI 중심으로 엔비디아 이런 데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사실 의구심을 가진 분들은 많아요. 아직 이게 현실화되기에는 조금 빠른 게 아니냐, 주가가 선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반도체 역시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 그리고 조금 하반기에는 조금 개선될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도 금융시장에 관한 단독 소식입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인도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또 한 번의 글로벌 확장에 나섭니다.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인 미래에셋 캐피털마켓은 13일 모기업인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124억 루피, 한화 약 1940억 원의 자본을 투자받았다고 밝힌 건데요. 미래에셋 캐피털마켓은 이로써 총 5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인도 주식시장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스톡의 역할을 강화하며 인도 시장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인도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태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 증시, 그중에서도 인도에 대한 내용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인도 법인에 1,900억 원을 투자를 한대요. 이 박현주의 승부수가 과연 통할 것인지 이거는 지켜봐야겠죠. 아무래도 이걸 통해서 인도 시장에서 어떤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공시 한번 보도록 하죠. 영업의 현황입니다. 이쪽에 보면요. 지금 미래에셋 증권이 계속적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을 해서 전 세계 10개 지역의 해외 사무소 그리고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법인을 보면은 미국, 영국, 브라질이 있고요. 마지막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 법인은 2017년 10월에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나 봐요. 여기에 보면은 2022년 12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이죠. 10만 고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진출 5년 만에 10만 고객인데 인도 인구가 14억 명이거든요. 이 가운데 10만이니까 이거를 잘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부진하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쪽에서 리테일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 이렇게 특정 국가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 이거는 그 나라의 성장성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뜸 영어로 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UN에서 나온 자료고요. 내려보면은 인디아가 오버테이크 차이나를 앞선대요. 어떤 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앞섰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이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최근에 아니게 됐습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요. 인도가 중국을 인구 측면에서 앞선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중국 경제가 초반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역시 막대한 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 어마어마한 인구에서 나오는 그 구매력, 생산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1인당 GDP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합쳐서 총 GDP는 우리나라를 훨씬 뛰어넘는 전 세계 2위 수준이죠. 아직까지 미국과의 차이가 크긴 하지만 어쨌건 굉장히 많이 쫓아오긴 했습니다. 바로 이거는 인도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 역시 1인당 GDP는 작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전체를 다 합쳤을 때에는 14억 인구가 받쳐주면서 세계 5위 수준의 GDP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막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인도가 가진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이 기사를 좀 보면요. 지금 중국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세기 안에 10억 명 이하로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유엔은 전망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인디아는 파퓰레이션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얼마냐?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이 지금까지 경제 성장에서 가졌던 인구라는 장점이 고스란히 인도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도의 경제 고속 성장을 전망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이거는 IMF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인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5.9%로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5.2%예요. 이렇게 GDP가 큰 나라에서 0.7%포인트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생각보다 금액으로 쳤을 때는 꽤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가면 더 벌어집니다. 인디아가 6.3%, 중국이 4.5%로 제시됐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가운데에서도 이 인디아가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사이가 굉장히 나쁜 나라예요. 근데 그걸 제외하면은 인도는 다른 나라들과는 대체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도 꽤 친하죠. 그리고 미국과도 친하고요. 러시아와도 관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전략적으로 중립적인 측면에 계속 강조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리스크 측면에서도 중국보다 인도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젊고 수준 높은 인력이 있고요. 그리고 막
막대한 천연 자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의 중국이 차지한 자리를 뺏는 게 그렇게 먼 미래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세가 기대가 되니 주식시장도 관심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인도 주식시장 대표 지수인 센섹스 30 지수의 추이인데요. 보시면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보면은 지난해 12월에 고점을 기록한 뒤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조만간 역사적 고점에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망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거는 대신증권 리포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섹스의 수익률이 올해 2.9%, 이래서 MSCI 신흥국 증시,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4.8%,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중국의 리오프닝이 있었죠. 그런데 이 리오프닝으로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컸는데 생각보다 중국 경제가 그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는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구조가 어느 정도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기도 하죠. 또 둘 다 이머징 마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대체제로서 인도가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증권사도 인도 증시가 단기간에 막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으니까 가능성을 검증해야 할 시간의 측면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더 이상 상승하는데 제한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미중 갈등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여기에 따른 혜택이 어느 나라에 돌아갈 것이냐, 이게 바로 인도가 될 것이다, 이런 게 지표상으로 확인이 된다면은 한 4분기부터는 어떤 주식시장에도 반등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 리포트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인도가 중국의 대체제로서 주목을 많이 받는 것처럼요, 경제 자체로만 봤을 때도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패권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도의 가능성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성장성이 예상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에요.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그 수혜가 인도에 돌아갈 가능성은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